사랑하는 사람과의 가장 은밀하고 뜨거운 행위가 당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암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침대 위에서 나누는 사랑의 언어가 때로는 치명적인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즐거움을 넘어 생존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제가 더 깊이 있는 의학 정보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궁금한 점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성 라이프를 가이드하는 김지윤 박사입니다. 오늘은 진료실 문을 닫고 조금은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그 무엇보다 적나라하고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암암리에 즐기고 있지만 그 누구도 대놓고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았던 구강성교, 우리가 흔히 오럴 섹스라고 부르는 행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주제를 꺼내는 것이 의사로서도 또 같은 여성으로서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료 현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 행위의 즐거움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칼날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보며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되겠다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왜 입으로 하는 사랑에 이토록 열광할까요? 단순히 자극적이라서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심리적 생리학적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임신에 대한 공포나 성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없이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다는 해방감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피임 도구가 없어도 되고 배랑이를 따질 필요도 없으며 그저 서로의 몸에만 집중하면 된다는 그 심리적 안도감이 우리를 더욱 과감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이 행위는 전이의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차가운 기계나 건조한 손길이 아닌 따뜻하고 축축하며 부드러운 혀의 감촉은 우리 뇌의 쾌락, 중추를 가장 원초적으로 자극합니다. 남녀의 신체 구조를 해부학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이유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여성의 경우 질 내부는 평소에 닫혀 있고 건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남성의 부드러운 혀와 입술이 닿으면 긴장했던 근육이 이완되고 뇌에서는 옥시토신과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자연스럽게 애아액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윤활 작용을 넘어 나는 사랑받고 있다, 내 몸이 소중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정서적 충만감을 줍니다. 손가락의 지문이 주는 거친 자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점막과 점막이 만나는 그 묘한 밀착감은 여성을 오르가슴이라는 쾌락의 정점으로 훨씬 더 빠르고 부드럽게 인도하는 지름길이 되어줍니다. 반대로 남성의 입장에서도 구강성교는 시각적, 촉각적 자극의 결정체입니다. 자신의 파트너가 자신을 위해 가장 은밀한 곳을 입으로 애무해준다는 시각적 정보는 남성의 뇌를 강타하여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이는 발기부전으로 고민하는 중년 남성들에게도 강력한 치료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질 내부의 압박감과는 또 다른 혀의 자유로운 움직임과 입안의 따뜻한 온도는 말초 신경을 극도로 자극하여 평소 느끼지 못했던 색다른 희열을 선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커플들이 반복되는 성생활의 권태를 극복하기 위한 탈출구로 혹은 서로의 깊은 신뢰를 확인하는 의식으로 이 행위를 선택하곤 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많은 부부들이 구강성교를 통해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남편이 저를 위해 그렇게까지 해줄 줄 몰랐어요. 아내가 나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 눈물이 났습니다. 라는 말들을 듣다 보면 이것이 단순한 육체적 쾌락을 넘어선 정서적 교감의 도구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져 건조해진 침실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로의 몸을 탐구하며 새로운 감각을 깨우는 과정은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우리가 이 달콤한 쾌락에 취해 있는 사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을 통해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병이라고 하면
생식기에만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구강성교는 생식기와 구강, 즉 입과 목이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곧 생식기에 서식하던 바이러스나 세균이 아무런 역과 없이 입 안으로 목구멍 깊숙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장 치명적인 결과가 바로 암입니다.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암이 맞습니다. 특히 최근 의학계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두경부암의 급격한 증가세입니다. 두경부암이란 뇌 아래에서부터 가슴 윗부분 사이, 즉 혀입, 후두, 인두 침샘 등에 생기는 모든 암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이 암의 주된 원인이 과도한 흡연이나 음주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고 사람들의 성행동 패턴이 달라지면서 암의 지형도도 바뀌고 있습니다. 대한니비인후과학회의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약 19년이라는 시간 동안 두경부암 환자 수가 무려 35%나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인구 고령화나 진단기술의 발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목 안에 암세포를 키우고 있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하나의 바이러스를 지목합니다. 바로 인유두종 바이러스, 흔히 HPV라고 불리는 녀석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 바이러스를 자궁경부암의 원인으로만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교활한 바이러스는 자궁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점막을 좋아하고 상처난 조직 틈으로 파고드는 것을 즐기는 이 바이러스에게 구강 내의 부드러운 점막은 최적의 서식지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구강성교를 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상처나 점막을 통해 파트너의 생식기에 있던 바이러스가 내 입 안으로 침투합니다. 한번 들어온 바이러스는 바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히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목구멍 깊은 곳 편도나 혀 뿌리 쪽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5년, 10년 길게는 수십 년의 잠복기를 거치며 서서히 세포의 유전자를 변형시킵니다. 처음에는 목에 뭔가 걸린 듯한 이물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삼킬 때 따끔거리거나 쉰 목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감기나 피로 탓으로 돌리며 방치하는 사이 암세포는 야금야금 주변 조직을 파괴하며 덩어리를 키워갑니다. 이것이 바로 의사들이 그토록 경고하는 구강성교와 두경부암에 소름 끼치는 연결고리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위험이 남녀를 가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 남성 환자의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성이 여성에게 구강성교를 해주는 빈도가 높거나 혹은 남성의 구강 구조가 바이러스 감염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가설들을 뒷받침합니다. 사랑해서 해준 행동이 상대를 기쁘게 해주려던 노력이 나중에 수술대 위에 눕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면 그 얼마나 비극적인 일일까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 오늘부터 모든 구강성교를 중단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은 억누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중요한 것은 아는 것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옛말처럼 우리 몸을 위협하는 이 바이러스의 정체와 감염 경로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충분히 예방하고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문란하게 놀지 않았으니 괜찮아. 내 파트너는 깨끗해 보여서 괜찮아.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HPV 바이러스는 성경험이 있는 성인 남녀의 절반 이상이 평생 한 번쯤은 감염될 정도로 매우 흔한 바이러스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청결함이나 문란함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증상이 전혀 없는 무증상 보균 상태에서도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도 혹은 옮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막연한 공포심에 떨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무지 속에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위험한 줄타기에서 내려와 안전장치를 하나씩 점검해 봐야 합니다. 쾌락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내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전략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전략이자
가장 강력한 방패는 의외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예방접종입니다. 다 큰 어른이 무슨 주사냐, 남자가 무슨 자궁암 주사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이제 백신은 여성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내 몸을 지키고 내 파트너를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과학적인 투자가 바로 백신 접종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백신을 맞아야 하는지, 그리고 백신 외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예방 수칙들은 무엇인지 아주 상세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침실이 공포가 아닌 축복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앞서 백신 이야기를 꺼냈을 때 남성분들 중에는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이 분명 계셨을 겁니다. 나는 자궁도 없는데 왜 자궁경부암 예방 주사를 맞아야 하느냐는 반문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백신의 이름이 주는 거대한 착각이자 오해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궁경부암 백신이라고 부르는 주사는 정확히 말하면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입니다. 이 주사는 여성의 자궁경부암뿐만 아니라 남녀 모두의 항문암과 생식기, 사마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주된 관심사인 두경부암까지 예방하는 광범위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인 FDA에서도 이미 이 백신이 두경부암 예방에 효과가 있음을 인정하고 남성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구권 국가에서는 남학생들에게도 의무적으로 이 백신을 접종하는 추세입니다. 남성이 백신을 맞으면 본인이 암에 걸릴 확률을 낮추는 것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파트너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게 됩니다. 즉, 나를 위한 보호막인 동시에 상대를 위한 최고의 배려인 셈입니다. 현재 시중에는 내가 백신과 아홉가 백신 등이 나와 있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예방할 수 있는 바이러스의 종류가 많다는 뜻입니다. 특히 가다실 가인가는 전체 인유두종 바이러스 관련 질환의 90% 이상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접종 시기가 빠를수록 효과가 좋지만 성인이라 하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가까운 비뇨기과나 산부인과를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미래의 건강을 위한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될 것입니다. 백신이 우리 몸 내부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소프트웨어적인 방어막이라면 물리적으로 바이러스의 이동을 원천 봉쇄하는 하드웨어적인 방어막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콘돔의 생활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 내 사정을 할 때만 임신을 막기 위해 콘돔을 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강 성교를 할 때 콘돔을 착용하는 것은 임신이 아닌 감염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입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상처가 있거나 잇몸 질환이 있는 경우 파트너의 체액이 직접 닿으면 바이러스 침투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집니다. 이때 콘돔은 훌륭한 차단막 역할을 해줍니다. 물론 고무 냄새가 난다거나 이물감이 든다는 이유로 꺼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윤활제가 발라진 제품보다는 윤활제가 없는 제품을 선택하거나 과일 향이 첨가된 구강 성교용 특수 콘돔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됩니다. 그렇다면 남성이 여성에게 구강 성교를 해주거나 항문을 애무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콘돔을 씌울 수도 없는 노릇이니 무방비 상태로 해야만 하는 걸까요?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덴탈댐이라는 도구입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생소한 분들이 많겠지만 얇은 라텍스 고무막으로 된 이 도구는 여성의 외음부나 항문 위에 덮어서 사용하는 일종의 보호 시트입니다. 덴탈댐을 환부 위에 올려두고 그 위로 혀와 입술을 움직이면 직접적인 점막 접촉은 피하면서도 혀의 움직임과 온기는 충분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서 구하기 힘들다면 콘돔의 끝부분을 자르고 길게 잘라서 넓게 펼친 다음 대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번거롭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어 오히려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애무를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청결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구강 성교 전에는 양치질을 하고 성기 주변을 깨끗이 씻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관계 직전에 너무 격렬하게 양치질을 하거나 치실을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잇몸에 상처를 내어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좋은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치는 관계, 전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전에 부드럽게 마치는 것이 좋고, 직전에는 물이나 구강 청결제로 가볍게 헹구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남성분들도 성기를 씻을 때 너무 강한 세정제를 사용해 점막을 자극하기보다는 미온수로 부드럽게 닦아내어 피부 방어막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이런 습관들이 모여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몸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파트너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분위기를 깰까봐 혹은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까봐 눈으로 확인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성기 주변에 물집이 잡혀 있거나 궤양이 보이거나 평소와 다른 분비물이 나온다면 그날은 과감하게 구강성교를 멈춰야 합니다. 헤르페스나 메독 같은 성병은 피부 접촉만으로도 전염될 수 있으며 입술 주위에 물집이 잡힌 경우에도 구강성교는 절대 금물입니다. 이것은 상대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보이네. 우리 오늘은 안아주기만 하자 라고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맹목적인 헌신이 아니라 서로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배려에서 나옵니다. 잠깐의 쾌락을 위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병을 얻는 것은 너무나도 비합리적인 거래이니까요. 안전한 구강 성교를 위한 환경이 조성되었다면 이제는 실전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강한 자극만이 최고의 쾌락을 준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포르노그래피 같은 과장된 영상 매체의 영향으로 구강 성교를 할 때 무조건 빠르고 세게 그리고 깊게 해야만 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혀를 놀리거나 목구멍 깊숙이 찔러 넣는 행위는 오히려 고통을 유발하고 구토 반사를 일으켜 분위기를 망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성감대는 아주 섬세한 신경 말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강한 자극을 주면 신경은 금세 피로해지고 둔감해집니다. 시작은 깃털처럼 가볍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혀끝에 힘을 빼고 살짝 스치듯이 건드려주거나 입술에 온기만을 전달하며 주변부를 맴도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애를 태우고 기대감을 고조시킬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귀두의 가장 예민한 부분인 소대 부위를 혀로 부드럽게 감싸주거나 고환 주변을 손으로 함께 애무해주는 복합적인 자극을 선호합니다. 여성의 경우 클리토리스는 매우 민감한 기관이므로 처음부터 혀로 직접 문지르기보다는 주변을 넓게 핥아주며 서서히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때 손가락을 이용해 질 입구를 부드럽게 마사지하거나 G스팟을 자극해준다면 쾌락의 강도는 배가 될 것입니다. 구강 성교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과 눈, 그리고 소리가 함께 어우러져야 완성되는 종합 예술과도 같습니다.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반응을 살피고 그가 내는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상대가 허리를 들썩이거나 호흡이 거칠어진다면 그 지점이 바로 공략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기분 좋아? 어떻게 해줄 때가 더 좋아? 라고 속삭이며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소통은 행위 자체를 더욱 에로틱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서로가 원하는 바를 정확히 알게 해주어 만족도를 극대화합니다. 침묵 속에서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구강 성교는 노동에 불과합니다. 서로의 감각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 자체가 또 하나의 강력한 전이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테크닉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를 향한 정성과 몰입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술과 안전장치가 있어도 마음 한구석에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즐거움이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질 냄새에 대한 걱정 때문에 구강 성교를 받는 것을 꺼려합니다. 혹시 냄새가 나면 어떡하지?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은 몸을 경직시키고 쾌락을 차단하는 가장 큰 방해물입니다. 사실 건강한 질에서는 약간의 시큼한 냄새가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은 질 내부를 산성으로 유지해 세균 침입을 막아주는 유익균들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자연스러운 냄새조차 페로몬처럼 매혹적으로 느낄 것입니다. 너무 과도한 걱정은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다만 평소와 다르게 생선 비린내 같은 악취가 나거나 색깔이 짙은 냉이 나온다면 지렴을 의심해 봐야 하므로 병원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남성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파트너에게 구강 성교를 요구하기 전에 자신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기본 예의입니다. 포경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표피 안쪽에 치구가 끼지 않도록 꼼꼼히 씻어야 하며, 털이 너무 많아 파트너의 입안을 찌른다면 적당히 다듬어주는 센스도 필요합니다.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사람과는 뭐든지 해도 좋겠다는 신뢰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선 김지훈 박사님의 명쾌한 솔루션에 이어 이제부터는 조금 더 깊이 있는 내면의 면역과 심리 이야기를 들려드릴 이혜린 박사입니다. 우리는 앞서 물리적인 차단막인 콘돔과 백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최후의 보루는 결국 우리 몸 자체의 면역 시스템입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온다고 해서 모두가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면역 체계를 가진 사람이라면 약 90% 정도는 2년 이내에 자연적으로 바이러스를 소멸시킵니다. 문제는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고 끈질기게 남아 세포를 공격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서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고 암으로 발전할까요? 가장 치명적인 위험 인자는 바로 흡연입니다. 담배 연기 속에 포함된 수천 가지의 독성 물질은 구강 점막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바이러스를 탐지하고 공격하는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특히 니코틴은 자궁 경부액이나 구강 점막에 농축되어 바이러스의 생존을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두경부암 발생 위험이 최소 3배에서 최대 10배까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구강 성교를 즐기면서 담배까지 피운다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뜨거운 밤을 오랫동안 건강하게 즐기고 싶다면 금연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은 입안을 건조하게 만듭니다. 침은 입안의 세균과 바이러스를 씻어내고 점막을 보호하는 1차적인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과도한 음주로 인해 입안이 마르면 이 방어선이 무너져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관계 전 분위기를 잡기 위해 와인 한두 잔을 마시는 것은 괜찮지만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술을 마시고 구강 성교를 하는 것은 면역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물을 자주 마셔 구강 내 수분을 유지하고 비타민C나 엽산이 풍부한 녹황색 채소를 섭취하여 점막의 재생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돌려 우리의 마음속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진료실을 찾는 많은 여성분들이 구강 성교를 받는 것에 대해 심리적인 거부감을 호소하십니다. 내 은밀한 곳을 남에게 보여주는 게 부끄러워요. 혹시 냄새가 나거나 맛이 이상해서 상대가 실망할까봐 겁나요. 라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이런 불안감은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몸을 긴장시키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에아액 분비가 줄어들고 성감은 둔해지며 오르가슴은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성기는 더럽거나 감추어야 할 곳이 아니라 눈이나 코, 입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일부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의 신체적 결함을 찾아내려는 심사위원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연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성분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파트너가 부끄러워하거나 망설일 때 무작정 들이대거나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 당신의 냄새가 나를 미치게 해. 와 같은 긍정적인 언어적 피드백을 끊임없이 주어야 합니다. 시각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조명을 낮추거나 이불을 살짝 덮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파트너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때 비로소 닫혀있던 몸과 마음이 열리고 진정한 쾌락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강 성교를 해주는 입장에서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구토 반사입니다. 특히 남성의 성기가 목구멍 깊숙이 들어올 때 헛구역질이 나는 것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리적 현상입니다. 그런데 일부 잘못된 성지식을 가진 남성들은 여성이 구토 반사를 참아가며 깊게 받아들이는 것, 소위 딥스로트라고 불리는 행위를 강요하거나 그것이 성적 기술이 뛰어나다는 증거로 오해하곤 합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억지로 목구멍 깊이 자극을 주면 미주신경이 과도하게 흥분하여 심장 박동이 느려지거나 심할 경우 실신할 수도 있습니다. 성행위는 묘기가 아니며 고통을 참아가며 상대를 만족시켜야 하는 봉사는 더더욱 아닙니다. 구토 반사가 심한 경우에는 무리하게 깊이 넣으려 하지 말고 손을 함께 사용하여 자극을 분산시키거나 성기의 기둥 부분을 주로 애무하는 방식으로 테크닉을 변주해야 합니다. 남성들 역시 구강 성교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정 직전에 파트너의 입안에 사정을 하는 것을 즐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서로 합의된 상태라면 문제가 없지만 예고 없이 입안에 사정하는 것은 파트너에게 큰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전객의 맛과 향은 섭취한 음식이나 컨디션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비위가 약한 사람에게는 구역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객이 눈에 들어갈 경우 결막염을 일으킬 수 있고 아주 드물게는 전객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해 호흡 곤란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입안 사정을 원한다면 반드시 사전에 파트너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파트너가 거부한다면 사정 직전에 밖으로 빼내어 몸이나 휴지에 사정하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쾌락의 마침표는 서로가 웃으며 끝날 때 비로소 완벽해지는 법입니다. 여기서 잠깐 재미있는 과학적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구강성교가 단순히 기분만 좋은 것이 아니라 여성의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남성의 전객에는 기분을 좋게 만드는 항구울 성분과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그리고 면역력을 조절하는 다양한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성병 감염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전객을 삼켜야 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건강하고 안전한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구강성교와 전객의 노출이 생물학적으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르가슴에 도달할 때 분비되는 엔도르핀과 옥시토신은 강력한 천연 진통제이자 스트레스 해소제 역할을 합니다. 주기적으로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면역력이 높고 노화가 늦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논문을 통해 입증된 사실입니다. 이제 화제를 조금 더 현실적인 테크닉의 영역으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많은 커플들이 시도해 보고 싶어 하면서도 막상 어색해서 실패하는 자세가 바로 육구 자세입니다. 서로의 성기를 동시에 입으로 애무해주는 이 자세는 효율적이고 시각적으로도 매우 자극적이지만 동시에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기 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받는 쾌락에 집중하다 보면 해주는 입놀림이 멈추게 되고 반대로 열심히 해주다 보면 내가 느끼는 감각을 놓치기 쉽습니다. 성공적인 육구 자세를 위해서는 리듬감이 필수입니다.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이 박자를 맞추려 하기보다는 편안하게 눕거나 엎드린 상태에서 상대의 몸에 체중을 싣지 않도록 주의하며 자세를 잡아야 합니다. 만약 동시에 하는 것이 너무 산만하게 느껴진다면 과감하게 순서를 정해서 한 사람은 온전히 받는 것에만 집중하고 다른 한 사람은 주는 것에만 집중하는 턴 방식이 훨씬 더 깊은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구강성교를 할 때 혀와 입술만 사용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십시오. 성감대는 온몸에 퍼져 있습니다. 입으로 성기를 애무하면서 손으로는 가슴이나 엉덩이, 허벅지 안쪽을 부드럽게 쓰다듬어주면 자극이 증폭됩니다. 차가운 얼음을 입에 머금었다가 애무를 하거나 따뜻한 차를 마신 뒤 온기를 머금고 애무를 하는 온도 플레이도 색다른 쾌락을 선사합니다. 단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온도는 화상이나 동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신의 피부에 먼저 테스트를 해보는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사탕이나 초콜릿을 입안에 녹여서 하는 푸드플레이 역시 호기심을 자극하는 좋은 도구이지만 당분이 질 내부에 들어가면 칸디다 지렴을 유발하는 곰팡이균의 먹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벤트성으로 즐긴 후에는 반드시 깨끗하게 세척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후희, 즉 애프터케어의 중요성입니다. 격정적인 구강 성교가 끝나고 사정을 하거나 오르가슴을 느낀 후 바로 등을 돌려 자거나 욕실로 직행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허무함과 박탈감을 줄 수 있습니다. 행위가 끝난 직후에는 서로를 껴안고 천을 나누며 사랑해, 오늘 너무 좋았어 와 같은 따뜻한 말을 건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짧은 시간의 교감이 성행위에 대한 만족도를 결정짓고 다음번 관계를 기대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턱 관절이 아프거나 목이 뻐근할 파트너를 위해 가볍게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아주 센스 있는 행동입니다. 성관계는 육체의 대화이자 영혼의 교감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상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깔려 있을 때 비로소 그 행위는 예술이 되고 치유가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강성교의 위험성과 예방법,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과 실전 팁까지 폭넓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중년 이후의 성생활에서 구강성교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와 발기부전이나 질건조증 같은 신체적 변화를 극복하고 제2의 신혼을 맞이할 수 있는 비법들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사랑이 식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농익고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장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입이라는 기관이 가진 양면성, 즉 바이러스의 통로이자 쾌락의 입구라는 사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세월의 흐름 속에 놓인 우리들의 성, 그리고 그 안에서 구강성교가 갖는 특별한 치유의 힘에 관한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 아니라 우리 몸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는 신호입니다. 40대, 50대가 넘어가면 남녀 모두에게 신체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남성들에게는 불청객처럼 발기부전이 찾아오기도 하고 예전만큼의 강직도를 유지하기 힘들어집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 시기에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성관계를 회피하려고만 합니다. 이제 나도 끝이구나 라는 절망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야말로 구강성교가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발기가 충분치 않아 삽입성교가 어려운 상황에서 구강성교는 그 자체로 훌륭한 대안이자 치료제가 됩니다. 억지로 쓰려고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파트너의 부드러운 입술과 혀의 자극에 온전히 몸을 맡겨보세요. 구강 점막의 따뜻한 온기와 습기, 그리고 리듬감 있는 자극은 음경의 혈류량을 자연스럽게 늘려주어 발기를 유도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설령 끝까지 발기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정과 오르가슴은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삽입만이 성행위의 전부라는 강박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성들의 경우 갱년기와 함께 찾아오는 호르몬의 변화로 질건조증을 겪게 됩니다. 애액 분비가 줄어들어 삽입 시에 통증을 느끼게 되고 이는 곧 선교 감퇴로 이어집니다. 아픈 것을 즐길 사람은 없으니까요. 이런 중년 여성들에게 구강성교는 통증 없이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방법입니다. 클리토리스는 질 내부와 달리 건조함의 영향을 덜 받으며 직접적인 자극에 여전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남성 파트너가 충분한 시간을 들여 입으로 애무해준다면 여성은 삽입 없이도 강렬한 오르가슴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옥시토신과 에스트로겐은 갱년기 우울증을 완화하고 여성성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즉, 중년의 부부에게 구강성교는 단순히 전이가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가장 완벽한 메인 요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중요해지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20대의 성이 불같이 타오르는 열정이었다면 50대, 60대의 성은 은근하게 타오르는 숯불과도 같습니다. 천천히 서로의 몸을 탐색하고 눈을 맞추며 호흡을 나누는 슬로우 섹스에서 구강성교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말이 아닌 혀끝으로 전하는 위로와 사랑은 100마디 말보다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안전 불감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년기일수록 감염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틀니나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경우 구강 내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기 쉽고 이는 바이러스 침투의 경로가 됩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비뇨기과 검진은 필수적이며 새로운 파트너를 만날 때는 나이를 불문하고 콘돔 사용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임신 걱정이냐며 콘돔을 거부하는 것은 성병이라는 더 무서운 적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두경부암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남녀 모두 백신 접종을 서둘러야 합니다. 둘째, 콘돔과 덴탈댐 같은 보호 장구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갑옷입니다. 셋째, 청결은 기본이며 구강 내 상처가 있을 때는 관계를 피해야 합니다. 넷째, 테크닉보다 중요한 것은 배려와 소통이며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에는 정년이 없습니다. 우리 몸이 허락하는 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적인 존재입니다. 구강성교는 그 긴 여정을 지루하지 않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신이 주신 선물과도 같습니다. 다만 그 선물을 안전하고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은 온전히 우리 몫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쾌락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쾌락 때문에 안전을 담보 잡히지도 마십시오. 아는 만큼 보이고 준비한 만큼 안전하며 배려한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침실을 조금 더 안전하고 뜨겁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건강한 대화, 그리고 안전한 스킨십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부끄러움은 잠시 접어두고 오늘 밤 파트너에게 솔직한 대화를 청해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을 더 건강하게 사랑하고 싶어 라는 말 한마디가 모든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